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원입니다. 저는 그 노후 위험주택을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상당히 이미 파손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빈집들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계도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실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시군이 농도의 도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거 환경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이 빈집 정비들 한번 하고 또 남에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빈집들은 한번 철거를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군과 좀 지도를 통해 가지고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도심 빈접지다도 농촌 빈접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저희가 연말에도 이번에도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총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예를 들어서 좀 환경에 좀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가려고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총 조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전수조사 하면서 좀 시군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 좀 강력하게 공문 통해 갖고 좀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 전결로 해서 시군에 얼마든지 내려보낼 수 있을 텐데요. 도심도 오래요.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 16년도에 그런 질의를 하실 모르겠어. 지금 16년도에도 저희들이 1544동을 거시기를 정비를 했고 17년도에도 1304동을 지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 더 추가로 발생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 5,268동이 지금 저희들 계획적으로 남아있는데, 예. 이번에 조사를 지금 12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255명을 읍면 전남지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 예. 우리 이제, 주택 건축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읍면 지역, 보면 시골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 동지역일지언정 인구가 작은, 시세가 작은 시군일수록 사실 빈집들이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민안전실에도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 좀 당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김천환 국장님이야, 우리 말단 9급 공무원들까지 계시는 자리여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청 소속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도의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수긍하고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또 행정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조금 더 한번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은 광역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목적과 기능이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 건설보통국 소관에 대한 일들을 해 나갔을 때 각자 우리 구급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중요한 분들이에요. 주무관들로서 시군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가장 바른 방향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도 관리하고 사전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 계몽을 해주는 게 더 주된 목적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더욱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이제 시군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정적으로 일을 해내고 하는 어떤 업적과 성과가 나오지만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군에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이 더욱 소중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주 좀 교육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앞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같이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주도적으로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부 말씀드려요.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또 도에서 할 일이 뭐 어떤 그 시군 전반적인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 방향 그런 걸 또 모색도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다백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어떤 분야가 그런 분야 전반적으로 하지만 정점적인 분야에서는 그 시군 위원이라든가 전문가를 같이 병행해서 효율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례로 보면 소통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각종 법률에 보면 이제 절차 이행이 있어서 그 절차 이행대로 로드맵을 밟아서 쭉 가다 보면 국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지 또한 의사 반영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시군에서 그런 절차를 해간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형식적으로 해서 그냥 한두 분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적어놓고 사실은 주민 의견 청취 같은 경우도 물론 해야만 될 때도 있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모토가 이제는 국민이 우선인 국민을 위한 지금 정치적으로 가고 있어서 일반 읍면동 사무소 이름까지도 전부 다 이제 주민센터로 다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듯이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이 일선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대행해 주는 게 행정이고 그러면 행정이 일을 해갈 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적극 우리 행정에 반영했을 때 또 다음에 개선이 되어갖고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례로 뭐 도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해요. 정말 주민공청회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는 도에서 또 별도로 시군 걸 참고해서 우리가 또 하죠. 근데 그 도에서 지금 있는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시군에서 한 걸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좀 하면 된다 이런 인식만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의 인식보다는 시군에서 빠진 거 참고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 좀 빠진 거 있으면 또 넣으면 된다 이 생각보다는 애시당초부터 시군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공문을 통해 갖고 계몽과 계도로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문 한 번만 발송해 주면 그분들이 적극 반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짧은 공문 한 줄 한 장의 그 페이퍼로 정말 많은 도민들에게 실효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일의 역할이 또 위치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례로 다 그런 얘기만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은 좀 개선이 좀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에서는 이미 한 30년 이상을 해오신 그 습관이 있으시니까 바뀌긴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장님 이하에 있는 신규 직원들까지는 우리 광역 자치단체의 의무,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어떤 쪽에 대한 방향을 잡고 일을 해갈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을 조금만 참고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그걸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검수나 뭐 조치 이거보다는 사전에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와 감독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기본을 수립할 때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공청이라든가 주민 공람이라든가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 추가로 더 말씀하신 사항, 그런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어떤 도 정책이라든가 군 정책을 할 때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와 닿도록 또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계 일몰제 2020년 걸리는 문제도 아까 전문가라든가 시 직원들을 해서 충분히 좀 토론도 했고 또 요새 태양광 관계 그 문제가 상당히 지침에 있음에도 신고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렇게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 입장에서 좀 일률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그런 부분도 토론을 하고 조금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직도 소통이 조금 덜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공청회하고 또 공람공고 일간지에 내고 해도 주민들이 이렇게 크게 그렇게 몰라요. 그건 사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징계는 당하지 않으려고 요식행위는 다 해요. 네. 근데 그 요식행위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라든지 또 내지는 계획 수립할 때든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도 좀 이 통장들 통해 갖고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니까 와서 의견 개진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이 통장 통해서 전달하면 좋을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공고판, 사실 공고판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일간지 하고 있습니다. 예. 군청 있는 공고판에 열람 공고만 해놓고 요식행위는 이제 맞춰놨기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서 의견 수렴하는 거 가보면 항상 주민들만 5명, 6명 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있어요. 이게 이것이 사실 행정력 낭비거든요. 진짜로 그런 걸 하려면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의견 개진하면 공직자들이 힘들어지는지는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라북도 공무원이 힘들어지진 않아요.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힘들어지지.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또 힘들망정 먼저 적극적인 계도와 또 공고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예를 들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거나 또 전화로 전라북도 담당자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전화 한마디 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조금씩 행정이 아마 좀 더 많은 민간인들한테 좀 긍정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행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인식도 받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라북도 공직자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한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 또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도 지금 제가 3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라북도가 중요한 역할이더란 얘기죠. 제가 와서 봤더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대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인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민안전실이나 또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그 국에 맞게끔 호소를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위해서 질책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제가 느끼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선의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호소를 한다고 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말씀은 뒤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기왕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성의 한 번으로, 공문 한 번으로 일선 행정에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하고요. 또, 그 법적이 아니더라도 또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리고 또 그런 부분과 토론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거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발의해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반기 정도는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때 들었었어요. 혹시 어디까지 준비됐으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등을 주고 뭐 어떻게? 아까 만들었잖아. 검토등을 주면 어떻게 이것도 어떤 거예요? 아까 만들었잖아요. 저기 할까요? 지금 서류가 없으면 제가 다른 의원님 하고 난 뒤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예. 그래서 위원을 한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까지는 저 위원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때 보고를 들을 때는 올 연말 안으로 네. 구성은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으로 지금 미뤄지는 하여튼 거죠. 이것은 지금 저 위원 관계는 좀 예. 빨리 하도록 하고 예.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지원 대상이라든가 예. 또 사업 범위 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등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위원회 설치 문제는 연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